말이 동영상이 잠깐 끊겼습니다. 네, 그래서 포화성 분포는 이제 어떤 단위 이 시간 동안의 어떤 발생 확률을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념은 뭐냐? 자, 우리가 어떤 전체 단위 시간 여러분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1시간이라고 하죠. 1시간. 근데 1시간 동안 평균 4번, 4번, 평균 4번 뭐라고 할까요? 평균 4번 문자가 온다. 평균 4번 문자가 온다고 하죠. 평균 4번. 그러면 어딘가에 하나, 둘, 셋, 넷. 평균적으로입니다. 평균적으로. 4번이 온다는 얘기겠죠.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시행 횟수라고 하는 관점에서 10등분을 한다고 해봅시다.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그럼 10등분 되죠. 그쵸? 자, 그렇다면 각각의 단위는 여러분들 요게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n등분, 10등분을 했으니까 10등분. 그쵸? 자, 그렇다면 요 10등분한 것 중에 한 구간에 요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얘들이 들어갈 구간은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 그쵸? 그런 한마디로 평균 요 4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m 또는 람다라고 표기도 많이 하는데 m 또는 람다 우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m이라고 할게요. m이라고 하고 요 등분을 n이라고 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거를 시행횟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요 각각이 들어갈 확률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n번 중에. 그러니까 n번 중에 n번 정도가 우리가 그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거를 예를 들어 10등분이 아니고 20등분을 한다 치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20등분인지 30등분인지 모르겠는데 10등분보다 더 많이 했다고 치죠. 그럼 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어딘가에 또 걸리겠죠. 그쵸? 걸리겠죠. 그쵸? 그럼 얘는 이제 아까 여기는 10개 중에 4개 정도가 걸리는 사례였다고 한다면은 여기 P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개 중에 4가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런 식으로 n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등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 확률 값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항분포를 했을 때 가정은 뭔가요? 가정은 한 번 그러니까 시행할 때마다 한 번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겠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5개의 제품의 충격 시험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한 개 개수 시행할 때마다 뭡니까? 충격을 버티거나 버티지 않거나 딱 한 번씩이죠. 그쵸? 근데 예를 들어 등분을 여러분들 요렇게 10등분이 아니고 요것보다 좀 더 크게 5등분을 했다고 치죠. 5등분. 그럼 뭡니까? 요 x가 어딘가 이 구간에 2개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쵸? 이런 거는 지금 요 포화성 분포의 이항 분포 가정에 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포화성 분포를 우리가 이렇게 요 단위 시간 내에 어떤 사건 발생 확률에 대한 분포식을 구하고자 한다면은 그 질량 함수를 구하고자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n을 굉장히 늘려야겠죠. 그쵸? n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래야지만 요 각각 구간에서 딱 한 번씩만 일어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예를 들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연달아 일어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경우 우리가 요 구간을 굉장히 크게 잡으면은 사실상 요 이항분포의 가정이 깨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화성 분포가 성립이 되지가 않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요 각 단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발생 횟수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n이 굉장히 커야지만 우리가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가정이 그러니까
그 증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 각각 아까 요 한 해 한 해가 시행 횟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그 n등분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n번 하게 된 거죠. 그쵸? n번 중에 과연 몇 개 사건이 일어날 것이냐. 요건 평균 4번이지 사건은 아닙니다. 사건은 한 번 일어날 수 있고, 2번 일어날 수 있고, 3번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아까 이항분포가 p의 x승 곱하기 1-p의 n-x였죠. 그럼 이게 어떻게 대체가 되는 겁니까? n등분 중에 x번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x번 일어나는 걸 확률 변수로 두는 건 똑같아요. 근데 아까 p가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여기 나눈 구간분의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개수. 그게 p가 되고요. 그렇게 평균적으로 일어났다고 했을 때 과연 x번 일어날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x가 되고요. 1-n분의 m의 n-x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 단위 내에서의 발생 확률을 계산하는 그런 하나의 수학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 한번 들으시면 여러분들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좀 여러 번 요거 그림 그려가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요거에 대한 모델링을 수학적 모형을 만들었다 치면은 수학적 산식을 만들었다 치면은 요게 실질적으로 그 이항분포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n이 굉장히 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경우는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조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거 정리하면은 그 NCX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죠. 조합식은 n 팩토리얼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요 n분의 m의 x승 1-n분의 m의 n-x승으로 한번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건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갈지를 그 정리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빼먹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x 팩토리얼은 그대로 살아남는데 여러분들 요 놈하고 요 놈을 보게 되면은 얘는 뭡니까?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얘는 뭡니까? 얘는 n-x 곱하기 n-x-1 곱하기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은 얘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갔을 때 그쵸? 쭉 갔을 때 요 놈은 죄송합니다. n-x 플러스 1 플러스 2 맞죠? 죄송합니다. 헷갈리겠네요.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씩 그쵸? 그럼 쭉 갔을 때 어딘가에 n-x가 나오겠죠. 그쵸?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요놈 이하부터는 얘네들이 모두 다 삭제가 되겠죠. 그쵸? 그렇다면 여기 앞에 남아있는 놈은 뭐겠습니까? n-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하고 얘를 치고받으면은 우리가 여기는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란으로 남게 되고 n 곱하기 n-1 곱하기 쭉쭉쭉쭉 나가서 n-x 플러스 1까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OC2를 계산하면은 얘는 아까 요거 한 대로 하면은 x 팩토리얼이 요게 n이고 요게 x니까요.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요거 2 곱하기 1 3 곱하기 2 곱하기 1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요.
그쵸? 그럼 요 놈하고 요 놈이 제거되죠. 그리고 요 x에서 1 더한 놈, 요 놈이 살아남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마지막이 n-x 플러스 1인 놈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쵸? 자, 그럼 요거는 지워버리고요. 자, 지워버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놈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정리를 하는지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1 마이너스 n분의 m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 먼저가 아니고요. 자, 여기 있는 거 아니요 맞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1 마이너스 n분의 m의 마이너스 n분의 n의 마이너스 m 곱하기 1 마이너스 n분의 m의 마이너스 x승으로 바꿨다고 칩시다. 바꿨다고 칩시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 요거 죄송합니다. 어쩐지 죄송해요 여러분들. 자, 여기 있어서 우선은 요 놈 있죠. 요 n분의 x 요거는 여러분들 여기 분모로 남겨두고 m의 x승하고 1-n분의 m의 n-x승을 남겨뒀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정리를 해볼까요? 무한대분의 x 팩토리얼 n분의 x승 그리고 n 곱하기 n-1 곱하기 n-x 플러스 1에다가 여기 m의 x승 곱하기 1-n분의 m의 n-x승까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선 요놈 한번 좀 줄여봅시다. 자, 요거하고요 한번 줄여봅시다. 여러분들 요거 다 그 곱해버리면은 n의 뭘로 풀릴까요? n이 몇 개 있나요? n이 0부터 해서 x 플러스 1개까지 있으니까 n이 x개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최고차항은 n의 x가 되겠죠. 그러니까 n이 0, 0개, 그러니까 하나, 둘부터 해서 x개까지 있잖아요. 그쵸? n의 x승. 뭐 뒤에 뭐가 있겠죠. 이렇게 뭐 곱해지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게 있으니까 얘하고 얘는 리미트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차만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쵸? 얘는 그냥 1로 풀리게 되겠죠. 그쵸? 그렇다면 얘는 조금 더 줄여서 이 무한대로 갈 때 x승 요렇게만 풀리고요. 뒤에 1-n분의 m의 n-x가 되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요 놈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 크게 얘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살아남게 되고요. 이 옆에 놈을 조금 더 변형을 한번 시켜볼게요. 제가 자, 우선은 1-n분의 m의 n승 곱하기 1-n분의 m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그쵸? n-x승이니까. 그쵸? 자, 그럼 요거를 한 번 더 (1-n분의 m의 마이너스 n분의 n의 마이너스 m승으로 바꿨다고 칩시다. 그리고 마이너스 x는 살아있고요.
요게 성립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요 마이너스 m하고 곱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n승으로만 살아남게 되죠. 그쵸? 자, 그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요것만 보시면요. 요것만 따로 뗄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 팩토리얼 m의 x승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n의 m의 마이너스 m의 n의 m승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m분의 m의 마이너스 x승 요렇게 쪼개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마지막 요거 n이 분모에 있으니까 얘는 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만 남습니까? 1만 남게 되죠. 그럼 얘는 1로 풀리게 될 거고요. 이제 얘가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요 놈식을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고쳐볼까요? 1 플러스 x에 x분의 1에 마이너스 m으로 풀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 요 놈만 보시면은 요거 뭡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에 x분의 1승 또는 요거 뭘 의미하나요? 요거 자연 로그 2로 풀리게 되죠. 그쵸? 자,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얘는 뭐 n이 없으니까 그냥 x 팩토리얼의 m의 x승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마지막은 1이니까 그냥 날아가면 되죠. 그쵸? 그리고 요거는 2고 마이너스 m승이 남았기 때문에 요렇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많은 책에서 요 m보다는 람다를 많이 써요. 그래서 많은 책에서는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초반에 이 단위 시간 동안 발생하는 단위 시간 동안 x번 발생할 그 확률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가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풀어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151페이지 정리 4-6을 보시면요. 기대값도 m 그리고 분산도 m 한마디로 평균 개수가 기대값하고 분산 그리고 요 두 개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심플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포화송 분포의 그 정리 과정은 그냥 이번 통계학 시간에만 좀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사반전 기사 시험 같은 거 보시면은 요거 반드시 나오거든요. 요식 아니면 요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최종식은 포화송에 대한 최종식은 좀 알아두시기를 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은 예제 4-9를 한번 봐볼게요. 이제 4-9 지금 너무 수식으로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정신이 없을 텐데 이럴 때 많이 씁니다. 그 예제 4-9도 품질 관리 문제인데 이건 그 어떤 단위 개수에 따른 불량률을 계산할 때 포화송 분포를 응용하는 예시예요. 자, 어느 생산 공정에서는 1000개의 제품당 많아야 10개의 결함이 있는 제품까지 허용하는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공정에서 생산한 제품들 중에서 100개의 제품을 임의로 추출하여 결함 여부를 검사를 했대요. 자, 결함이 있는 제품의 개수를 X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거 단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단위 100개 내에서 불량 제품이 발생할 확률 변수 X. 그렇기 때문에 얘는 포화송 분포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1000개 제품당 많아야 10개의 결함이 있는 제품이라고 하니까요. P는 0.0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1000개에서 10개 결함이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A번. 결함이 있는 제품이 1개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아까 요 P를 구하는 거는 n분의 m이고요. 제가 너무 또 추약을 해서 말했나봐요. n은 1000이고 그리고 개수는 10개이기 때문에 0.01로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 제품당 많아야 10개의 결함이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 게 저걸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상. 자, 그럼 결함이 있는 제품이 1개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식을 쓰게 되면은 fx는 x 팩토리얼 분의 람다의 x의 2의 마이너스 람다기 때문에 1개죠. 1개. 한마디로 f 우선 1개 이하기 때문에 1개가 나온다고 치죠. 그럼 요거는 1 팩토리얼 분의 람다가 어 1개 이하. 잠깐 2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람다의 1승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요 람다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요 람다는 아까 제가 P는 0.01로 계산했으니까 100개 중에 몇 개입니까? 1개죠, 1개. 한마디로 평균 1개, 100개에서는 평균 1개가 나오는 거죠. 그쵸? 요걸 먼저 계산할 걸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1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1의 1승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아까 문제에서 2의 마이너스 1이 0.368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결함품이 1개가 나올 확률이고요. 지금 1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F0도 구해야겠네요. 그쵸? 그럼 F0은 0 팩토리얼 분의 람다의 0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가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람다는 아까 2라고 했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1. 평균 람다는 1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0.368이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더하면은 0.736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 B번을 보시면은 누적 포화성 분포를 이용하여 결함이 있는 제품이 최소 4개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네요. 4개일 확률. 그러니까 최소 4개라고 하는 거는 4개, 5개, 6개 이런 거겠죠? 그쵸? 한마디로 4개, 5개, 6개 이런 거겠죠? 그렇다면은 제외되는 건 뭡니까? 0, 1, 2, 3은 제외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요것만 계산하시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체 확률은 1이죠? 1에서 요 F0 빼기 F1 빼기 F2 빼기 F3을 계산해 주시면은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C. 포화성 분포는 기대값과 분산이 모두 다 평균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C의 평균하고 분산은 모두 다 1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확률 변수 X의 개수하고 평균은 다른 의미예요. 평균은. 아시겠죠? 그래서 요 1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1일 때 이제 그 x의 개수에 따라서 확률값이 다들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포화성 분포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요거 이상확률 변수에서 중요한 포화성 분포를 배웠고요. 여러분들 요 포화성 분포하고 사실 연관이 되는 게 페이지 170페이지에 지수 분포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사실상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선 다른 거는 조금 제외하고요. 바로 지수 분포 17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 근데 사실 제가 이것도 빼먹었네. 사실 이 문제를 포화송 분포로 풀긴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거 그냥 문제만 보면은 어떤 생각 드나요? 사실 맨 처음에 저도 사실 맨 처음에 그 생각이 들긴 했지만 맨 처음에 이거 그냥 이항 분포로 생각하기도 하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개의 제품을 이미 추출해서 X개가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고 1000개 제품당 만화에 10개의 결함이 있다고 하니까 P는 아까 구한 요 놈 있죠. 요 놈으로. 그래서 100분의 1의 X승에 100분의 99의 n-X승으로 사실은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 100개의 제품을 단위라고 봤을 때 이제 포화송 분포로 계산을 할 수도 있게 되는데 사실은 그냥 이항 분포로 계산을 해도 확률 값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어느 경우가 뭐 더 정확한지 아니면 대동소이한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뭐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은 구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다만 뭐가 문제입니까? 요 계산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쵸? 그래서 이항 분포가 요 콤비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서 여기 나와 있는 포화송 분포 형태로 바꾸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정규 분포 형태로 바꾸거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하고 포화송 분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항 분포로 계산을 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단위와 관련돼서 포화송 분포로 변환을 시켜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계산식도 쉽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항 분포보다는 포화송 분포를 현실에서는 더 많이 쓰고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화송 분포를 쓰는 이유를 제가 이항 분포하고도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수 분포는 뭐냐? 지수 분포는 우선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 근데 뭐가 다른 연속 확률 분포냐라고 한다면은 우선 지수 분포는 시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하나의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 그러면은 정확히 어떤 정의냐? 한 개의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또는 단위라고 죄송합니다.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한 개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아까 이렇게 10등분 거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하나 더 해야겠네. 그쵸? 10등분 것 중에 예를 들어 사건이 여기서 처음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요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단위 시간을 1시간이라고 했을 때 6분 단위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10등분을 했으면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 6분 단위로 했을 때 30분 정도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되겠는가? 역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는 단위 시간 동안 발생할 건수를 우리가 봤다고 한다면은 얘는 뭡니까? 단위 건수가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 둘은 사실은 역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평균 4건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상황하고 한 건이 발생할 때까지 25분이 평균적으로 걸린다 라고 하는 거하고는 그 유사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평균 4건이라고 한다면은 한 건당 몇 분이에요? 25분이 되겠죠. 그쵸? 평균적으로. 평균 25분이 되겠죠. 이렇게 역의 관계를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지수분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